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는 7번째 시간이야. 그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받아보면서 공통되는 고민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연도 역시 조금 비슷한 사연인데, 조유진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중1로 처음으로 중딩이 되는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때도 유쌤의 유리알 시리즈를 보며 유쌤처럼 되고 싶다라고 꿈을 꿔왔는데요. 근데 유쌤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멋있고 예쁘고 똑똑한 선생님이 되려면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공부도 엄청 잘해야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하고 수행평가도 잘해야 하고 봉사 시간도 채워야 하는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을까? 내가 중학교 생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매일같이 하며 중학교 공부를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뭔가 초등학생 때 했던 공부와는 뭔가 다르게 어렵고 복잡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험도 초등학생 단원평가와는 차원이 다를 텐데 엄청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는 중학생 공부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참고로 전 오빠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이러면서 헷갈리실까 봐요 라고 적었어요. 우리 조유진 친구와 같은 고민이 2개 더 있어서 선생님이 그 친구들 것도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똑같이 이거와 같아. 서땡지 친구인데 선생님 유쌤의 지니어스입니다. 요즘 국어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정확히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쌤의 국어쌤이 된 노하우 과정 공부법은 없나요? 공부법에 대한 역시 궁금증. 또 김재성 친구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가는 예비 중1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학기 국어를 열심히 예습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국어랑은 많이 달라져서 어려워져서 어떻게 하면 중학 국어를 더 효율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린 거야.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이렇게 와닿는 느낌으로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나 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에서 다 배웠던 것들인데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되고 확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속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그렇다고 빨리 학교 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또 이 코로나19가 우리 친구들한테 퍼지면 정말 큰일이잖아. 그보다 큰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좀 신중하게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긴 한데, 학교에 빨리 가서 막상 부딪혀가지고 공부를 막 하고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학교 가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학세계가 약간 미지의 세계처럼 만나보지 않은 공간이고 만나보지 않은 일들이라 점점 더 불안이 쌓여가고 커져가고 걱정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어쨌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갖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유진이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당도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같은 게 온다는 말이 있어. 분명히 다 해낼 수 있거든. 여러분 나이쯤이면 그 정도 판단력과 그 정도 실행력은 다 있거든? 근데 약간 불안한 거지. 그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좀 풀고 차근차근 공부하면 돼. 공부법에 대한 궁금증은 선생님한테 구체적으로 학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질문글에 올리면 선생님이 그에 맞는 공부법을 좀 얘기해 줄게요. 어떤 친구들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눈으로 계속 보면서 익히는 게 더 익숙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도 막 쓰면서 공부를 해야 잘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일단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특히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편이거든. 그래서 그거 잘 들으면서 따라와 주면 2학년, 3학년까지도 잘할 수 있어. 선생님 제자들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3년째 계속 듣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되니까 모르는 건 그때그때 물어보고 자꾸 혼자 궁금증을 참고 있다 보면 그 궁금증들이 자꾸 막 점점 열매를 퍼뜨려가지고 많은 궁금증이 생겨서 나중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해봐. 알았지? 잘할 수 있어. 힘내. 파이팅. 알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 이 친구는 노땡서 친구였는데 익명 신청했네. 어쨌든 가운데는 얘기 안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귀엽고 깜찍한 제자입니다. 근데요, 저는 예비 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전학을 가게 돼서 친구들 사귀는 게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교 애들이 화장을 안 하면 땡땡 취급을 한다는 어느 학부모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아직 학생이니까 화장은 이르다고 하시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화장을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고민은 학교 시험입니다. 2학년이 되면 시험도 본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그리 썩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 망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 일단 이 친구가 얘기한 대로 어떤 학부모가 얘기했던 그 말에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 되게 이렇게 학부모님들 중에 여긴 이렇다 저긴 이렇다라고 쉽게 너무나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말들에 너무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단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 분명히 화장 안 하는 예쁜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선생님의 생각에는. 다 화장한다고 그 무리에 꼭 들어가기 위해 화장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생각은 좀 반대야. 화장을 하면 아무래도 또 딴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 꼭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생님은 전에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망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을까요? 공부 시간을 늘려야지. 내가 이 친구 아는데 이 친구 되게 유명해. 댓글 되게 많이 달던데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막 얘기하기 좋아하고 막 다른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떨기 좋아하고 이러면 그만큼 공부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 선생님이 진짜 요즘에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좀 많아지고 또 거기서 공스타그램 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계획 착 세워가지고 그걸 꼭 지키고 막 이런 거. 내가 그냥 그런 친구들에게 좀 좋아요 막 눌러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고 있거든. 그것도 시간 뺏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 물론 그거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면서 자기와의 약속을 확인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 그리고 또 약간 자랑하는 거잖아. 나 오늘 이게 세웠는데 이거 다 지켰다. 나는 자랑도 되는 거잖아. 나 그런 자랑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 얼마든지 잘하고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약간 그런 댓글 좀 끊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오늘 몇 강 들었어요. 선생님 저 오늘 무슨 공부했어요. 이렇게 좀 자랑하는 시간을 차라리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힘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절대 노력하는 건 결과를 배신하지 않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알았지? 힘내.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 친구는 박땡현 친구였는데 제가 학교 방학이 시작되고 많은 책들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나 갑자기 반말로 바뀌었어. 이 친구가 무거웠는데 우리 집이 높은 층인데 엘리베이터도 고장이라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고장이라고 붙여 있었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드르륵 드릴 소리가 10초 정도 났대. 그래서 많이 짜증났지만 걸어서 올라가던 중 7층쯤에서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를 눌렀다. 그래서 나도 쉬는 겸 기다렸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도 없어서 놀랐다. 원래 엘리베이터가 4층에 서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도 내리거나 타지 않았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우리 집까지 계단으로 올라왔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이걸 사연이라고 부르는 거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박땡현 무슨 고민이라는 거지? 어떤 선택을 할지 나한테 결정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왜 반말로 바꿨어? 나한테 사연 남긴 거 아니야? 되게 웃겼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흔해. 되게 흔하니까 이거 너무 무섭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거기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포심을 갖다 보면 계속 그게 뿌리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조금 공포심으로 다가오거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그런 공포심에 막 주변에 막 그런 걸 봤다는 막 무서운 거 있잖아. 그런 귀신을 봤다는 친구들도 막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공포심이 쌓이고 나도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하다 보면 더 불안하거든. 그냥 그걸 고치려고 드릴 소리 났다며. 아저씨가 밑에서 조정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의미부여하지 마. 알았지? 자, 그럼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 선생님, 이번엔 저희 엄마 때문에 고민이에요 라고 이땡정 친구가 올렸어. 바라는 게 많은 우리 엄마.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는데 엄마의 컴플렉스나 자기가 못 채운 욕망이나 욕구를 저한테 바라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랍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먼저 제가 요즘 따라 폭식을 해요. 몸무게가 급격하게 느는 건 아닌데 먹어도 자꾸 맛있는 게 생각나고 먹고 싶고 그걸 또 먹고요. 그러면 엄마도 그만 먹으라고 하면 될 텐데 먹을 걸 자꾸 주세요. 그래놓고 나중에 살 빼라는 둥 먹을 걸 줄이라는 둥 잔소리를 하세요. 두 번째는요, 책을 읽으면 공부하라고 하고요, 공부하면 책 읽으라고 하세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 번째는요, 엄마 친구가 항상 전화 오는데요. 엄마 친구 딸, 줄여서 말하면 엄친딸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며 자랑을 너무 하니까 엄마도 자극을 받나 봐요. 그 친구와 저를 자꾸 비교해요. 잔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자극을 받는데 사실 그 친구는 할 일이 그거고 저도 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그 친구와 생활을 같이 해야 하나, 다 따라서 해야 하나 이 생각도 들고요. 유쌤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소정이에요. 이렇게 밝히셨네요. 밝혀도 돼, 소정아? 자, 아무튼 이 친구의 고민을 되게 웃었잖아. 이게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내 얘긴 줄. 선생님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 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선생님도. 근데 이게 뭐냐면 엄마가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엄마는 소정이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엄마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내 딸은 완벽하고 내 딸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내 딸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게 약간 조금 조바심이 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거야. 살이 좀 찌는 게 고민이라고 했는데 요즘 학교도 안 가고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럴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많을 수 있는 나이지. 충분히 성장기인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교 가서 조금 막 이렇게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움직이고 체육 시간 하고 이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면 책 읽으라고 그러고 책 읽으면 공부하라고. 이건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엄마가 막 채소를 평소에 많이 먹으라고 한 거야. 식탁에 이렇게 밥을 차렸는데 그래서 채소를 막 먹었다? 2번 정도 먹었어.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햄이나 너는 달걀이나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엄마가 너는 왜 채소를 안 먹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나 분명히 채소 먹었는데 아유 채소 좀 먹어, 채소 좀,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책도 읽고 뭐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엄마 눈에 안 보인 부분만 자꾸 얘기를 그때그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친구와의 비교. 이거는 사실은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모든 엄마들이 다 비교를 해. 지금 선생님도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 친구랑 나랑 엄마가 되게 비교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몇 번 하셨다? 왜냐면 그 친구 엄마랑 통화를 하면은 그 친구 엄마가 이제 본인 딸 자랑을 막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듣고 있다가 그 친구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자극을 주려고 나를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채찍을 쓰시는 거야. 근데 그게 채찍으로 와닿아갖고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보통요 이렇게 안 되고 보통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짜증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친구가 막 미워지고 막 이런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 마음은 이제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 진심을 일단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부모님의 의도를 너무 흐트러뜨리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열심히 잘 하면 돼.
지금 당장 잠깐 엄마가 비교하는 걸로 인생이 결정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엄마가 나 더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스트레스 받지 마. 선생님이 이해하니까. 알았지? 그 다음 친구로 넘어가 볼게. 그 다음 친구는 이제 김다은 친구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예비 중1에 제가 1학년 때 놀림을 좀 심하게 당했어요. 언제는 사물함에 떡을 넣어 놓았다가 떡이 썩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별명이 썩은 떡까지 되고 좀 심하긴 했는데 그땐 참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어쩌다 보니 밀대로 제가 남자애 한 명을 쳤는데 미안하다고 했는데 제 스타킹에 막 밀대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다른 남자애들이 그거 가지고 또 놀리더라고요. 굳이 제가 넘어지는 장면을 재현하면서까지.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벌점 주고 끝나긴 했는데 주동자 애들이랑 이번에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말 한 번 안 섞어봤는데 이번에도 같은 반이 되다 보니 합동 조별 과제 그런 것도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안땡민 친구가 저는 중1이 돼서 왕따를 당했어요. 매일 괴로움 속에서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혼자 부모님 몰래 자주 울었어요. 제가 믿었던 친구들마저 제 곁에서 떠나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극복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쌤이 저를 꼭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하트를 무한히 보내셨어요. 비슷한 이런 학교에서 따돌림 문제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런 친구들 많은데 일단 가벼운 놀림은 관심일 거야. 그런데 이 가벼운 놀림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듣기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싫다는 표시를 확실히 했는데도 계속되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일단 싫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아주 정말 단호하게. 더 이상 정색을 하고 하지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정색을 하고 아주 딱 무표정으로 나 그 말 듣고 싶지 않거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경고했어. 이렇게 약간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이걸 너무 약간 이렇게 맺고 끊기 어려워서 또는 말하기 불편한가 피하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땐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또 그랬다 그럼 나 분명히 단호하게 경고했거든. 내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학생중 선생님이나 이 문제를 확대해야 돼. 왜냐면 이걸 절대 쉬쉬할 문제가 아니야. 아까 내가 그 안땡민 친구 얘기도 가져온 이유가 혼자 울고 혼자 참았다는 거야. 여기서 너무 속상한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혼자 참으면 안 돼. 절대. 이게 왜 본인 잘못도 아닌데 혼자 왜 감당을 해야 돼? 이게 가해자 잘못이지 피해자 잘못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끔 이렇게 왕따 당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피해자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다가 막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큰 거야. 근데 이러지 않아야 돼. 이건 가해자 잘못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해자가 잘못된 것이라는 교육과 경고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확대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꼭 말씀드려야 되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꼭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부모님이 얘기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돼. 아직은 서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고를 한다고 해서 끝나지 못하고 이 일이 계속되고 이것이 막 계속 학년이 이어지고 이럴 수 있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학년이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같은 반이 됐다 그랬잖아. 합동과제 같은 거 할 때 걱정된다며. 그럴 때는 일단 올라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냥 모르는 척해. 그리고 그냥 과제 있으면 객관적인 얘기만 해. 주관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이 숙제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만 얘기해. 그런데 자꾸 옛날 얘기를 들추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알았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끊어내야 돼. 이거를 계속 질질 끌고 가지 않도록. 알았지? 꼭 도움을 주변에 요청을 해야 돼. 알았지? 오늘 고민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배우고 또 우리 친구들의 순수한 마음도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선생님도 또 알게 되는 게 많아서 너무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은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내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